제31강 신주 발행의 효력과 하자. 1. 신주 발행의 효력. 한 회사가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부터 회사의 주주가 될까요? 납입을 완료한 다음 날입니다. 즉 출자의 이행을 완료하면 그 다음 날부터 주주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2. 주식 인수의 하자 주장 제한. 그런데 현실은 항상 깔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속아서 투자했을 수도 있고 주식 청약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말합니다. 이거 주식 인수가 무효 아닌가요? 취소할게요. 하지만 상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신주 발행에 따른 변경 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주식 청약서의 요건 흠결,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주식 인수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또 이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그 역시 무효나 취소 주장이 제한됩니다. 회사법상 법률관계의 안정성 확보와 자본 충실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주식 인수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식 인수를 취소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사가 인수담보 책임을 집니다. 즉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사에게 인수가액을 납입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원래 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입담보 책임이 아니라 인수담보 책임을 진다고 해석됩니다. 납입담보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권으로 인해 주식 인수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인수담보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인수담보 책임과 납입담보 책임을 함께 지는 것과 대비됩니다. 3. 신주 발행의 하자. 신주 발행에서의 하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법한 발행이고 두 번째는 불공정한 발행입니다. 위법한 신주 발행의 대표적인 경우는 액면 미달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 시 발행가액은 최소한 신주의 액면 총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주 발행으로 늘어나는 순자산이 적어도 명목상 자본금의 액수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통상의 신주 발행 시에는 액면 미달 발행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회사 성립 후 2년이 경과하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으며 법원의 인가라는 요건을 갖추면 액면 미달 발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불공정한 신주 발행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 발행을 말합니다. 4.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신주 발행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신주 발행 유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구제수단입니다. 주주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판단하면 신주 발행을 멈추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가 이걸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해도 무효는 아닙니다. 5. 신주 발행 무효의 소. 위법한 신주 발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화시켜 달라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법한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무효 원인을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만을 신주 발행의 무효 원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액면 미달의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논란은 있으나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 발행은 내부 절차 흠결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원고적 격을 가지고 제소기간도 6개월로 제한됩니다. 6. 불공정한 저가 발행.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는데 시가보다 훨씬 싸게, 즉 현저한 저가로 발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이사의 책임. 이 경우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이사입니다. 회사로서 가능했던 자금 조달을 이루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배임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통모 인수인의 책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이사와 짜고 저가로 주식을 샀다면 그 사람도 책임을 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와 실제 발행가액의 차익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싸게 산 만큼 돈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이죠. 통모 인수인이 지는 책임의 성격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의 추가 출자 의무라고 봅니다. 3.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의 차이.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에서는 발행가액이 싸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배정은 자본을 재구성하여 확충할 뿐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가치의 총합이 기업 가치라고 할 때 1억 원짜리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의 주주들이 1억 원을 더 투자한다고 할 경우 주식수를 기존보다 2배로 늘리든 3배로 늘리든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습니다. 한 주당 주식 가격이 줄어들 뿐 기업 가치의 훼손이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제3자 배정 시에 저가의 발행가액을 정하면 회사는 현재 시세대로의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 기업 가치를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가령 1억 원짜리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가 외부로부터 1억 원을 더 투자받으면서 주식수를 3배로 늘렸다면 외부 투자자에게 절반 가격으로 신주 발행을 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억 원으로 키울 수 있었던 기업 가치를 2억 원짜리로 만든 결과가 되므로 기업 가치에 훼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배정에 저가 발행이 있는 경우에는 통모 인수인의 책임이 발생하고 이사는 배임죄의 죄책도 질 수 있습니다. 7. 사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표이사 A가 해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신주를 발행하려 합니다. 정관에서는 제3자 배정의 사유로서 신기술 도입과 긴급한 자금 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효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3자 배정의 목적을 따져보면 경영권 방어는 경영상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관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주 발행은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이를 다투는 방법은 신주 발행 전에는 신주 발행 유지 청구를, 신주 발행 후에는 6개월 내에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신주 발행 유지 청구의 경우 강제력 확보를 위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1인 회사에서 제3자 배정에 관한 근거가 없어 주총 이사록으로 이를 가름하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어떤 무효 사유가 있을까요? 신주 발행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가지고 정관상 근거를 가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 배정에 관한 정관상 근거가 없다는 무효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사회 결의가 없는 신주 발행이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에서 발행가액이 지나치게 낮다면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